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코딩 뇌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6강 Y문과 폰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책의 2장 5절과 6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는 예로 한번 들어봤었죠. 여기서도 같은 비슷한 예를 들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이 남아있으면 계속 식사를 하고 음, 다 먹었으면 음식을 다 먹었으면 식사를 마치고 양치질을 하는 플로 차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플로 차트를 그린다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음식이 남아있는지 조건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속 식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치질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제 식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반복을 수행하는 코드를 저희가 반복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뭐 간단하게 루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푸른 점선으로 네모 상자를 그렸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반복문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if문만 가지고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언가 반복해서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방문문을 꼭 사용해야지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두 개의 반복문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while문과 for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while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도 if문처럼 불리한 표현식을 사용해서 어떤 조건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불리한 표현식이 만약 참이면 그 아래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 블록이 실행이 끝나면 다시 맨 위에 불리한 표현식으로 넘어가서 이 불리한 표현식을 다시 평가하고 그 다음 코드 블록을 계속 반복할지 아닐지 결정합니다. 이전에 if문을 배울 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썬은 코드 블록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합니다. while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리한 표현식 다음에 콜론을 쓰고 그 아래 이 while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코드를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도 들여쓰기 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이를 저희가 플로우 차트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다음에 나오는 불리한 표현식이 이 오른쪽 플로우 차트에 있는 마름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불리한 표현식이 참이면 그 아래 코드 블록이 실행되고요. 예로 플로우 차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면 아니오면 그 불리한 표현식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건너뛰고 다음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반복문이죠. 어렵지 않죠. 네. 저희가 if문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if문은 한 번만 실행되는 구조이고 while문은 계속 반복해서 코드 블록이 재실행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럼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지정한 횟수만큼 이 헬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반복해서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여기서 헬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이 코드에서 몇 번 출력될까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생각이 길 것 같다면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생각을 끝난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변수 x가 3이라는 객체에 매핑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수 num iterations에 0을 할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매핑이라는 단어와 바인딩 혹은 매핑이라는 단어와 할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했는데요.
많은 파이썬 책이나 강좌에서도 이 두 용어가 혼용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파이썬은 매핑에 가깝다는 거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네,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할당이라는 용어를 같이 쓸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의 불리언 표현식이 평가됩니다. 이 불리언 표현식은 x와 num 이터레이션이 같지 않으면 참이 되겠죠. 네, 느낌표와 이퀄을 쓰면 같지 않을 경우에 참인 그런 불리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x는 3이고 num iteration이 0이므로 헬로 파이썬이 참이고 그래서 헬로 파이썬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헬로 파이썬 아래에 있는 코드도 실행되겠죠. 이 코드는 num iterations에 1을 더해서 다시 num iterations 변수에 매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num iterations가 원래는 0이었으니까 1을 더하면 1이 되고 이제 num iterations는 1로 바뀐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문에서 다시 x와 num iterations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x는 3이고 num iterations는 이제 1이 됐겠죠. 그래서 두 변수에 있는 값이 같지 않은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참이죠. 그래서 다시 print hello python이 실행이 되고 num iterations는 다시 1이 더해져서 이제 2가 될 겁니다. 네, 세 번째 반복에서 다시 불리한 표현식이 평가되고 x는 3이고 num iterations는 2가 되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이 되고 다시 print hello python이 출력이 됩니다. 네 번째 반복을 시작할 때 x는 3이 되었고요. 이제 num iterations는 2에서 1을 더했기 때문에 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지 물어봤을 때 참이 되지 않죠. 같기 때문에 거짓이 되죠. 그래서 while문의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while문 바깥으로 그 다음 코드로 실행이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헬로 파이썬은 3번만 출력됩니다. 네, while문 두 번째 예제인데요. 이 예제는 또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이전 예제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ans라는 변수에 0을 넣고 그 다음에 while문 안에서 ans 값을 계속 x를 더해서 ans에 추가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 ans 변수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이 될지 한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길어지면 영상을 잠시 중지하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ans 값은 최종적으로 9라는 값이 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x는 원래 3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x가 num iterations와 같지 않은지 판단했을 때 num iterations는 0이니까 같지 않아서 참이기 때문에 while문 안으로 들어오고 while문 안에서 ans에다가 x 값을 더합니다. ans는 원래 0이었기 때문에 x를 더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ans는 3이 되고요. 근데 num iterations는 1을 더했기 때문에 0에다 1을 더해서 값이 1이 됩니다. 그게 지금 저희 코드 밑에 실행 결과처럼 나타난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으로 넘어가면 x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3이고요. 그 다음에 x3과 num iterations는 1이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while문 안에 들어와서 ans에다가 다시 x를 더합니다. ans는 원래 3이었는데 x를 더해서 6이 되겠죠. 그래서 ans는 6이 되고요. num iterations는 다시 1을 더해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에서 x는 여전히 그대로 3이고요. 그다음에 x3이 num iterations와 같지 않은지 판단했을 때 num iterations는 현재 2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while문 안으로 들어오고요. ans에 다시 3을 더해서 9가 됩니다.
그리고 너미 이터레이션스는 다시 1을 더해서 3이 되었기 때문에 while문의 불리한 표현식을 평가했을 때 이제 거짓이 되므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 예제는 간단하게 3을 여러 번, 3번 더하는, 그래서 제곱근을 구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구했죠. 하지만 이 코드의 예시는 while문의 반복을 학습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이고요. 실제로 while문을 반복문을 몇 번 반복할지, 변수 값이 어떻게 변할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프린트문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추적해 보거나 혹은 IDE 환경 같은 편집기, 코드 편집기에 있는 변수 추적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반복 중간에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브레이크문입니다. while문도 그렇고 이 브레이크문도 그렇고 대부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런 동일한 신텍스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표준적으로 while 혹은 break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x의 값을 저희가 3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x가 음수가 되면 이 while 루프는 영원히 반복되겠죠. 그래서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num iterations를 계속 증가시켜도 x에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x가 음수값이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while문을 그냥 종료하도록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문 뒤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while문 코드 블록 범위 그 아래에 있는 코드부터 실행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또 하나는 컨티뉴문입니다. 컨티뉴문 같은 경우에는 while문을 그대로 반복을 유지하는데 대신 컨티뉴 다음에 나오는 코드 블록, 여기서는 지금 ans 더하기 x를 다시 ans에 넣는 코드와 그다음에 num iterations를 1 더하는 코드 부분이 두 라인을 건너뛰고 바로 while문 맨 위에 있는 불리한 표현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while문 코드 블록 실행 중간에 컨티뉴문 이후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불리한 표현식으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컨티뉴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저희가 코드를 잘못 짜면 무한 루프를 돌게 되죠. 무한 루프는 이 while문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무한 루프는 예상하지 못한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ANS가 1보다 작으면 continue로 해서 다시 불리한 표현식으로 넘어가죠. while문 맨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ANS 값을 저희가 그 아래 코드에서 바꿀 기회가 없습니다. ANS는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ANS는 1보다 작고 continue 명령에 의해서 계속 while문을 무한적으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했고요. 저희가 if문도 그렇고 while문도 그렇고 불리한 표현식에 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괄호를 쓰지 않았는데요. 이전 코드를 다시 돌아가 보면 괄호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불리한 표현식을 좀 구분되게 눈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 괄호를 써도 좋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괄호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문문은 for문입니다. 파이썬의 코드를 보시면 while문보다 for문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for 방문문이 있죠. 네. 하지만 파이썬의 for 문은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for 반복문과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문은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작동하는데요. 여기서 시퀀스라는 것은 연속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속되어 있는 값을 시퀀스에서 하나씩 꺼내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으로 보면 아까 while문처럼 어떤 불리한 표현식이 없죠. 그래서 조건문이 없고요. 계속 for문에 의해서 일정한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슬라이드가 혼선이 좀 있었네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처럼 어떤 연속된 값을 하나씩 꺼내서 변수에 할당하고 그다음에 그 변수를 사용해서 포문 아래에 있는 들여쓰게 된 코드 블록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 포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연속된 값이라는 것은 하나씩 꺼낼 수 있다는 거니까 쪼갤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스칼라 값은 아니고요. 비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여러 비스칼라 값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 그런 변수들을 시퀀스 부분에 놓고 하나씩 꺼내서 포문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저희가 헬로 파이썬을 3번 반복하는 while문을 작성했었는데요. 이 위에처럼 while문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그 아래에 있는 for문을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 2, 3이라는 3개의 숫자를 괄호를 묶어서 시퀀스 부분에 놓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어떤 값들을 콤마로 나열하고 괄호로 묶은 것을 파이썬에서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은 파이썬의 비스칼라 변수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래서 1, 2, 3이라는 3개의 값이 하나씩 뽑아져서 맨 처음에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엔 2가 나오고 그 다음엔 3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포문에는 변수 자리를 한번 보시면 좀 특이하죠. 변수 이름에 x 혹은 뭐 a 이런 변수 이름을 쓰지 않고 밑줄 문자 하나, 언더스코어 하나만 썼습니다. 사실 파이썬은 변수 이름을 밑줄 문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x, 언더스코어 a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언더스코어 하나만 쓸 수도 있죠.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 언더스코어 하나만 썼을 때 이 변수 이름을 유용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값을 받아서 버리는 용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1, 2, 3이라는 튜플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변수 언더스코어에 넣어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에서 사용하지 않고 변수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프린트 헬로 파이썬에서는 위에 있는 1, 2, 3이라는 값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이걸 좀 바꿔서 저희가 뭔가 값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용도로 바꾸려면 변수 위치에 저희가 i라는 값을 넣고 그 i를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0 헬로 파이썬, 1 헬로 파이썬, 2 헬로 파이썬 이렇게 값들이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서 시퀀스 부분에 저희가 0, 1, 2 이렇게 놓지 않고 range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이 파이썬의 range라는 함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3이라고 썼으면 3 직전까지 3개의 정수를 리턴해주는 튜플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100번을 반복한다면 0부터 100까지 튜플을 쓴다고 그러면 너무 번거롭겠죠. 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레인지 함수 쓰면 레인지 100 하면 0에서부터 99까지 100번의 반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변수 자리에 이렇게 i나 뭐 j나 x나 원하는 변수 이름을 써서 그 아래 포문에서 변수를 받아서 코드 블록에서 유용한 작업을 실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while문보다 포문이 몇 번 반복할지, 값이 어떻게 변경될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을 비교적 방지할 수 무한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포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문의 사용법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while문과 이 for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if문, while문, for문 배웠는데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제로 3장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뭔가 좀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2장에는 뇌풀기 문제랑 또 여러 가지 코드 예제들 좀 더 디테일한 레인지 함수의 사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책을 참고해 주셔서 공부를 하시면 파이썬에 대해서 익히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